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약간의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면서 지금 오르지 못했던 코인들, 그건 아마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올라가지 못했던 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저께 이제 제로엑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로엑스를 말씀드려서 이게 뭐 단타 스윙의 관점으로 저는 말씀드렸던 건 아니거든요. 분명 이 코인이 나쁜 코인은 아닌데, 근데 급작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장세에 들어갈 거예요. 조정 장세가 들어가면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리스트를 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이 6,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6,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 25위권 안에 들어간 거야. 25개를 추려낸 거야.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없는 코인이 뭐 나쁜 코인이다 제가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나마 상장 폐지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존속해서 상승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플립사이드 크립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영어로 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또 링크를 걸어 드리긴 할 건데, 뭐 항상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주소를 아실 거고, 어쨌건 제로엑스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전체적인 어떤 빅데이터 순위에서 6위에 있어. 6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되게 낮아. 그 의미는 뭐야?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코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매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사시라는 의미에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OMG 네트워크는 당연히 호재거리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노리시는데, 그러시면 되게 위험해요. 코인을 사실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터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저점에 사야 돼. 2,000원에 사시든 아니면 뭐 1,000원에 사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서 뭐 이거를 뭐 3,000원에 팔든 아니면 뭐 10,000원에 팔든 그거는 자기 각자의 어떤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남아있어. 28일날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리워딩 시스템 있죠. 그거에 관해서 보여준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컨퍼런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OMG 네트워크의 시세 분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만한 소재거리는 아니에요. 단기적인 어떤 약간의 진폭은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잘 OMG 네트워크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날을 앞뒤로 해서 전후로 해서 아마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마켓을 보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고, 라지캡 쪽에 있는 요런 어떤 그 큰 코인들 있죠. XRP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더리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이 줄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주 약간의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이 있어. 그러니까 뭐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토지가 올라가는 건 못 봤는데, 리스크하고 스트라티스, 그리고 골렘 코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도 다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거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살아남은 코인들이고. 근데 그런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지금 준 거예요. 잠깐 이 세력들이, 이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들캡 마켓, 로우캡 마켓으로 살짝 이제 요 원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약간의 진폭을 주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XRP, 이오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펌핑은 안 나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펌핑은 안 나오고, 약간의 어떤 상승은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뭐 XRP, 이오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지금 손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손절해서 뭐 여기 로우캡 마켓이나 미들캡 마켓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 단계야. 향후에 비트코인이 올리면서 아마 듀얼로 아마 커플링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지캡 이쪽으로. 그래서 그건 아마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크립토 마이클 차트인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이나 아니면 뭐 몇몇 이제 제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약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뭐 11,600달러, 뭐 500 몇십 달러, 뭐 언저리까지는 갈 수,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그 언저리까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크게 까졌을 때 11,400달러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홀딩하는 관점이 사실은 나은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언제 이러다가 올라갈지를 몰라. 사실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가만히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지켜보면 수익률이 좋으려면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제일 나아요. 진짜 막 랠리를 막 일주일 동안 펼쳤을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3,000불, 4,000불을 막 일주일 동안 막 올라갔을 때, 그때 막 하나로 따졌을 때 500만원씩 올라갔을 때, 그땐 당연히 조정이 들어가죠. 그때는 손을 대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홀딩의 관점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또 이제 이 박스권 장세에서 12,000불 언저리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슬금슬금 기한을 두고, 날짜를 두고.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까지냐면 27일, 28일 이 전후로 아마 그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구간이 언제냐면 28일이야. 제가 알기로 선물 시장이 원래는 8월 초에 그게 만기가 돼가지고 갭을 채우는데, 이번에는 그게 롤오버가 돼가지고 28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8일 날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7일이나 26일 날 그때 눈치를 잘 봐야 되죠. 그땐 아마 매매를 적극적으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대응을 아마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장세에서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고,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보통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을 많이 하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보시면 큰 진폭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뭐 0.69, 0.42, 0.35로 마감이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금은 골드 앤 실버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우리 비트코인은 그냥 그런데 여기는 조정이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또 찍어 눌러. 보세요. 2,000불까지 넘어갔다가 계속 2,000불 밑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1942달러, 26달러, 80센트.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카르텔들이 물리적인 자산에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있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화폐 시장, 그쪽으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은 시장 자체를 억지로 눌러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JP모건이 뭐 실버를 매집한다, 이 얘기는 내가 처음에 15년 전에 은을 매집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이 시장에 나돌았던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은 가격이 48달러, 49달러까지 올라갔었어. 이거보다 2배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매집하다가.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가격이죠, 이거는. 그래서 개인의 판단이죠. 물리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냐. 근데 아마 향후 10년을 보면 아마 천지 차이로, 거지와 왕자로 아마 완전히 극연하게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게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뭐 그냥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7월의 기존주택 거래가 24.7%가 상승했다. 2달 연속 신기록을 올라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뭐 그냥 그래. 2차 팬데믹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지금 보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래요. 뭐 한국 주택시장은 뭐 깨졌나요? 지금 현재 뭐 그러지 않다. 그걸 말씀 또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볼륨 대 ONG 볼륨, 지난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비트비넥스에 보시면 엄청 높아요. 127 밀리언 대 415, 바이낸스가 650 밀리언 대 684, 비트비넥스가 42 대 2배, 83 밀리언. 여기 보시면
거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OMG를 그래서 지금도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야. 이미 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장세가 너무 수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들어갔고, 중요한 건 다음 메타 11월 달을 보고 우리가 무슨 코인을 사둬야 되냐,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 차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죠. 지금 보면 이 박스권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걸 아마 끌고 올라갈 거예요. 이 사람도 언제까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27일 이 언저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롤오버를 대비해서, 선물시장 롤오버를 대비해서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그린 사람들이야.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실력은 있다는 거죠. 이 파동으로 그렸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장을 좀 약간 다음 주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이 친구 이제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면서 이제 쑥 꺾였는데 밑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말리면서 쑥 올라갔죠. 여기서 조정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조정이 마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더리움 가스비 스케일링 솔루션에 관한 레이어 2에 관한 그 메타 진행이, 그런 코인들이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해서 가스비가 이제 꺾여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 메타가 다시 한번 딥파이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딥파이에서 많이 지금 손실 나신 분들, 많이 갑자기 급락해서 그러신 분들한테 탈출 기회를 전반적인 시장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거를 추가적인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중 지출 50일 어택이 2번 있었던 거에 관한 코인베이스의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제 칼럼까지 쓰잖아. 그러니까 허접한 코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세가 까지고 안 올라가더라도 지금 매집할 때야. 사람들이 올라가면 관심을 갖는데 올라가지 않을 때, 아무도 막 관심 없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더리움 클래식 난류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중지출 있던 거에 관해서 본인들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차단했고 어떻게 됐다, 뭐 어떤 주소로 인출할 거를 뭐 막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관해서 쭉 브리핑을 되게 길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끝에 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죠. 약간 불안감 있게 얘기를 해놓죠. 근데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휘말리면 이제 손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물량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2.0하고 같이. 여기 보시면 밑에 댓글이 달려. 여기 보시면 에이다가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거를 뭐 상장시켜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죽었다. 좀비다. 그래서 비체인이랑 에이다를 왜 그거 안 하냐, 리스트업 시키지 않냐, 제발 이걸 리스트업 시켜줘라. 에이다는 참고로 리스트업 될 만한 코인이죠. 근데 대형 코인이기 때문에 호재거리를 안고 입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루머도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기다려보시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버젓이 엄연히 알트코인 중에 시총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매집한 분량이 되게 많은 걸로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야. 그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DCG의 산하에 있어. DCG가 코인베이스를 또 움직여.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G캐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G캐시하고 JPM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JPM 코인을. 근데 거기에 쿼럼 기술을 그러니까 그걸 착용을 하는데, 쿼럼 기술에 착용되는 어떤 그 영지식 증명의 익명성 기술도 사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G캐시에 관해서 자주자주 언급을 하는데 JP모건이 초반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었어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G캐시 재단에 관해서 오너십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리플에 관해서도 오너십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좀 약간 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홍콩 라이센스를 받았다. 여기 보면 피델리티가 이제 배후에 있는 가상자산 어떤 그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가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델리티도 예전서부터 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다, 가상자산 뭐 신탁을 운영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소까지 지금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트렌드를 보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긴급 뉴스인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해서 그린라이트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다 오픈을 지금 게이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안 오긴 하지만 예전에 2017년 급등장을 여러분들은 바래. 올해 연말에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상한 시장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오미세고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찍어서 35,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그러면 또다시 얘가 한동안 또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1년 흘러가면서 또 10,000원이 올라가고 20,000원이 올라가고 뭐 요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미세고가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뭐 낮춰준다, 그리고 뭐 룸 네트워크다, 뭐 라이덴 네트워크, 뭐 이게 이런 것들 뭐 종합적으로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해서 가스비를 낮춰서 80%가 낮아졌다. 7월달 중순 대비해서 80%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향후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레이어 2 메타, 그러니까 오미세고를 위수해서 레이어 2 메타에서 디파이 메타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명분거리가 있잖아. 가스비도 낮아졌다. 지금 몸이 되게 이더리움이 몸이 되게 가벼워졌다. 안정적으로 이더리움 2.0으로 올라가는데 나쁘지 않게 트랜잭션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뭐야?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란 얘기야. 이더리움 올라가면서 시총상위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디파이 쪽에서 조정 장세가 되게 많이 높았던 코인들 있죠.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시는 코인들, 그게 아마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인데, 사실은 매집을 할 때 언제 매집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일관성이 있게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OMG 네트워크는 팔고 남으신 것들 있죠. 내가 그냥 뭐 30%를 남기든 뭐 20%를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세요. 이게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그냥 내비둬. 내가 35,000원을 목표로 하면 그냥 그때까지 내비두고, 어차피 나는 먹었잖아. 여기서 이득을 봤잖아. 그러면 10만원까지 보는 사람은 10만원까지 그냥 내비둬. 어차피 이득 봤으니까 그냥 두시고, 여기서 뭐 더 많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11월 달인데 왜 지금 매집을 해야 되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코인 있죠. 11월 달에 보고 매집을 해야 되는 코인들 몇 개 말씀드렸죠. 네오 코인 특히나. 제가 제2의 오미세고가 될 만한 코인이 네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가 짧게밖에 피질 못해. 근데 어쨌건 제 영상을,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조정이 들어갈 때 2만원 밑에 아니면 2만원 그 언저리, 이 언저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3,000원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좀 약간 늦은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잖아요. 11월 달을 보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당장 나는 일주일 보고 당장 내일 상승할 거를,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인데, 아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마 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그냥 시세 분출 추종을 하시기보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 수익 매매하거나 뭐 1분짜리, 5분짜리, 뭐 10분짜리 이런 거 보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있어요. 스캘퍼라고 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별다른 그건 없어요. 여기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건 없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악재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이제 사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하드포크의 불안감이 조성될 때 매집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11월 달을 보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호라이즌 코인은 다른 코인들은 다 그냥 그런데 이 코인만 안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보면 10.18%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3밀리언으로 다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리스트업 돼 있으면 그 나머지 요리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운용사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진짜 이 코인 시장에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를 추종하세요. 비트코인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이러면 한 50%만 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쫙 깔아 50%를 쫙 깔고,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진짜 많다,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한 개를 그냥 뭐 하루에 한 개씩 살 수 있다,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개씩 살 수 있다 이러면 비트코인 비중을 80%로 놓고 나머지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이 80%로 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반대로 해야죠. 퍼센테이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제로엑스도 제가 강추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코인이죠. 조정이 들어가면 계속하고,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제로엑스야. 어차피 이것도 끝났어요. 얘기 다 끝난 코인이라서 말씀드리고, 자,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한 거랑 이 사람이 말한 거랑 약간 틀린데, 이 사람은 조정의 깊이가 11,100달러? 11,400달러?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할 필요도 없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막 발광할 필요도 없고, 이 시장이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FATF가 코앞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이거를 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구독자님 중에 이제 램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50원, 40원, 30원, 40원부터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쁘지 않다 홀딩해라 말씀드렸었는데, 1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100원 언저리까지 일단 올라왔어.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1월을 보고 그냥 홀딩을 하고 계세요. 램코인에 물려있는 사람은 11월을 보고 그냥 질질 끌고 가요. 괜히 어설픈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그냥 11월을 보고 한 두세 달 그냥 질질 끌고 가 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고, 제가 코인베이스 아니면 제미니 거래소 리스트업된 코인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플립사이드 크립토 25위권에 있는 코인들하고 보이저 거래소도 같이 보세요. 보이저 거래소는 참고로 서클사에 있었던 회원들을 여기다 다 이입을 시킨대요.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면서 보이저 거래소도 한번 보세요. 아, 내가 가진 코인이 제민이랑 코인베이스엔 없는데 보이저 거래소에는 올라갔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약간 틀리긴 해. 근데 어쨌건 보이저 거래소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BCH 커뮤니티 대립이 격화된다. 비트코인 ABC 레드 개발자가 응당 퇴출돼야. 그래서 커뮤니티가 막 붕괴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BCH 진영에서 두 개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명분을 만드는 뉴스를 지금 스토리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왜? 갑자기 날짜가 갔어. 11월 15일 날까지 날짜가 갔어. 근데 멀쩡한 코인을 갑자기 하드포크한대. 그러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요? 야, 이거 완전히 진짜 마구리 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크레이그 라이트하고 BCH 진영하고 이게 별로 안 좋아서 SV하고 딱 갈렸잖아요. BCH하고 ABC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BCH에서 하나의 새로운 코인을 빼내려면 지금서부터 불란하게 명분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서로 간에 이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코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드포크를 결심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뉴스로 계속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방이 있는 애들이 OMG 네트워크, 그리고 네오코인, 그리고 BCH예요. 예. 그거는 앞으로 지켜보세요. 예.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지켜보시고, 외신이 파일코인 9월 말에 파일 토큰의 유통 가능성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일코인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그냥 스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캠인 거는 이 코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채굴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파일코인에 참고로 투자한 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여기 투자를 했고, 세카이어 캐피탈, 그리고 윙콜보스 벤처스도 이 코인에 투자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테조스보다 참고로 ICO 모금 금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코인이 이거야. 근데 이게 다음 달에 출시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핑 자이언트가 깨어난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세요? DCG도 개입돼 있는데, 세카이어 캐피탈도 개입이 돼 있는데, 그럼 뻔한 얘기야. 그래서 어쨌건 알트코인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동안은 계속 기대를 하시고, 내 코인이 왜 안 오르냐 막 자꾸 막 그러지 마시고 다 가요. 파일코인 어떤 그 메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게 P2P 개념의 저장성이거든요. 스토리지하고 시아코인 있죠. 이 두 가지 코인. 이게 저점에 올 때 잘 보셔가지고 조금 가지고 가게 보셔요. 그러니까 주 포트에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포트 100으로 봤을 때 한 10%? 10% 정도? 네. 그때 이게 시장에 만약에 9월 21일 날이나 9월 말에 만약에 나오면 얘네들도 그 전에 아마 반응이 있을 거예요. 네. 시세 분출이. 그리고 리플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유형을 분류를 명확성이 지금 부족하다. 왜 리플이 안 가는 줄 아세요? 리플이 안 가는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걸 안 내놓고 있잖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형이냐 이게 지금 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거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하원 의원 톰 에머가 XRP 증권 아니다. 네.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현혹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들은 지들끼리 결론은 다 내놨어. 자기들끼리의 로드맵은 이미 결성돼 있어.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증권이다, 증권 아니다 헷갈리게 계속 혼선을 주는 거야. 어느 순간 결론을 분명히 내린다니까요.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 것 같으세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그들도 거기에 개입이 돼 있는데, 네. 다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움직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네?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스파크 코인에 관해서 뭐 거래소에 뭘 해야 된다,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들도 나오는데, 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거래소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부터 먼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코인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다 자연스럽게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거래소들 있죠. 볼륨량이 작은 거래소들. 당연히 그거를 그 판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구태여 정답이 나오지도 않은 어떤 스파크 코인에 관해서 뭐 거기다 힘을 빼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무슨 코인에 사야 될까? 어떤 코인으로 다시 옮겨가야 될까?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 여기에 집중할 때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 명확성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대형 거래소가 아직 움직이지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잖아요? 코빗이나 아니면 뭐 코인원, 업비트, 빗썸 여기다가 말해봐야 똑같은 대답만 계속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OKEX CEO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커뮤니티와 협력 이어나갈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을 번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불안한 장세를 계속 연이어서 이어갈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매집을 하고 있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감이 되게 증폭된 어떤 그런 시점인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점을 잘 생각들을 해보시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몇 차티스트 그리고 몇몇 뉴스를 퍼즐로 쌓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28일 전을 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지도 않는 풀립 장세 있죠. 풀립 장세. 그런 장세가 사실은 지금 장세거든요. 게릴라성 어떤 그 상승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